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폭락 이후에 쉽사리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번 8월의 종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96% 상승한 56,8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64% 하락한 2,500달러대, BNB가 0.39% 상승, 솔라나가 7.38% 상승, XRP가 0.64% 하락한 0.51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5.8%,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달러를 팔아 엔화를 매수하는 외환 시장 개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4월 29일에 한화 약 56조 원 규모로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화를 매도하는 개입을 실시했다라고 재무성이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개입액이 2022년 10월 21일 개입액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재무성은 당시 약 한 달간 개입 실적만 밝혔으며 일별로는 이날 처음 공개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시장 전문가들은 당시 일본 외환 당국이 급격한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일본 외환 당국자들은 외환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라면서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게 됩니다. 이 따른 개입으로 지난달 말 이제 현재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한 달 사이에 무려 17조 원이 줄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을 막아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화에 성공하고 이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막아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외환 시장 개입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개입은 방금 보셨다시피 외환 보유고를 빠르게 소진시키게 됩니다. 외환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죠. 일본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특히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안전 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엔화와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한 결과 비트코인의 수요가 줄어드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투자 자문 회사이자 상장 기업인 메타플레인 2세의 경우는 100억엔 하나 약 1,0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최근 크게 하락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엔화 약세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현재 박앤세일을 외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금이 박앤세일이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사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켄터 피츠제럴드 지금 비트코인 채굴업체 주식 사야 하는 까닭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월가의 투자 금융회사인 켄터 피츠제럴드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 먼데이로 기록된 지난 5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이 폭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이 켄터 피츠제럴드의 분석가들은 라이엇 플랫폼스의 클린스파크, 아이리스 에너지, 코어 사이언티픽 그리고 사이퍼 마이닝 등이 포함된 8개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켄터 피츠제럴드의 분석가 브렛 노블라 우흐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1년 동안 매우 강한 수익률을 보였다. 지난 4월 19일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10% 하락했다라고 언급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계속 증가하고 정치적 흐름이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년 동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이야기를 한 것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5,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채굴 업체들의 손익 분기점이 5만 달러 언저리다라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채굴 업체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라이엇 플랫폼스가 가장 좋은 유동성과 가장 저렴한 비트코인 채굴 총비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 폭락 이후에 저점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아직 투자하지 말라라는 양립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 상승 사이클은 전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선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받아들이고 있죠. 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인데, 또한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제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현 시점, 과연 이 시장을 떠나가는 것이 맞는 것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최근 대규모 청산 사태를 경험했던 헤지펀드와 거래자들이 다시금 콜 옵션 베팅에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저점에 달했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미 헤지펀드 그렇게 청산되고도 암호화폐 콜옵션에 다시 베팅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근 대규모 청산 사태를 경험했던 헤지펀드와 거래자들이 다시 콜옵션에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블룸버그는 지난 주말 발생한 대규모 청산 이후 미국의 장외 시장과 해외 거래소 모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9만 달러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콜옵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급락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포지션 청산을 경험했던 헤지펀드들이 다시 파생 상품 거래에 달려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급락으로 인해 암호화폐 파생 상품의 미결제 약정 약 50%가 청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청산되고도 현재 낙관적인 콜옵션 베팅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롱 포지션인 사람들이 끔찍한 청산을 당했다. 그렇지만 향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콜 스프레드를 매수해서 낙관적인 옵션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장에서는 9월 이제 9만 달러 콜옵션, 12월 10만 달러 콜옵션, 그리고 3월 10만 달러 콜옵션이 상장된 시장에서 가장 큰 미결제 약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쭉 하락을 했으니 다음 달에 이제 신고점을 넘어서 9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최근 코인베이스 글로벌에서 두드러진 비트코인 매수세를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데, 급락 당시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주문이 매도 주문을 훨씬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즉 49,000달러 이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헤지펀드들 기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시장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상상 이상으로 돌아오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57,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XRP 차트상 폭등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2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유명 팟캐스트 리플 차트상 폭등 임박 2달러 기대할 수도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팟캐스트 방송 더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의 호스트 스캇 멜커가 XRP의 급등 가능성을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멜커는 6일 팟캐스트 방송에서 리플의 그래프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고 이 추세를 유지할 시 2달러 근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리플의 주간 차트를 오랜만에
패턴을 살펴본 결과 리플은 네 번째 저항을 돌파했다라며 추후의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리플은 급등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리플의 주간 차트를 주시하라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스칸멜커가 제시한 리플의 주요 저항선은 0.75달러 그리고 0.93달러 1.34달러 그 다음이 1.96달러라고 합니다. 유명 트레이더 밀키블 크립토 역시 리플의 상승을 예고한 바 있는데 그는 리플의 상승 가도에 잇따라며 지난 6년간 머물러 있던 패턴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리플의 폭등 시나리오는 최대 3.5달러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 최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임박과 미 대선 캠프 합류 소식으로 인해서 리플사 방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폭락으로 XRP 가격 역시 아쉬운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하였지만 가파른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시작된 SEC와의 소송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XRP의 그동안 눌려있던 가격 폭발 잠재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죠. 2020년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2025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의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29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피어, 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피어 공포 단계로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얼마 전 코빗이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가상자산에 관한 10가지 속설이라는 재미있는 리서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대부분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인데 충분히 공유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없다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올타임 차트를 봐도 이 변동성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마다 희소성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는 단순히 크립토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산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의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입니다. 이 부분에 사실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다만 과거 대비 상황은 훨씬 나아져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은행업과 금채굴보다 에너지 효율적이다라는 인식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미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이 50%를 넘어가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랬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범죄 활동을 조장한다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과거 실크로드 사건처럼 범죄자들의 돈으로 이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도 북한 같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범죄자들의 돈이라기보다 그냥 돈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돈은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 트럼프 후보는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장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굳이 비판하기보다는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자체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 코빗 리서치의 마지막에는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면 비트코인은 없어지나요? CBDC가 가상자산을 대체할 것인가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할 때 꼭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체계의 시스템이 들어설 겁니다. 비트코인도 양자 저항성을 개발하고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따라서 비트코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CBDC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CBDC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화폐를 돕는 역할이지 문제를 발견하고 저항하기 위한 화폐가 아니므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CBDC는 CBDC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크립토는 그들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오히려 CBDC의 발전
발전인 크립토의 더 나은 미래를 빠르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 좋은 시기 속에 실질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블랙 먼데이로 불리우는 폭락이 지나고 회복하는 장 속에 있습니다. 콜 옵션 베팅 또한 헤지 펀드들이 9월 9만 달러, 10월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만큼 반등세가 우리의 생각보다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56,740달러 비트코인 가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이 가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와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